일하면서 최저 생계비도 넘지 못하는 그런 수입을 올리고 있는 현실인데 다른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겠죠? 두 분 모셨습니다. 현재 전국 대리기사협회 회장 맡고 계시는 김종용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김정철 씨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종용 회장께서는 협회 회장이면 대리운전은 안 하세요? 저도 같이 현장을 뛰고 있는 대리기사입니다. 하고 계시고. 네, 오히려 그러면서 협회 회장. 협회 일을 한다고 현장을 등한시한다는 소리 듣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지금 하고 계세요? 대리운전.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철 씨는? 저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우리 같은 동료 중에 먼저 퇴직한 분이 제가 놀고 있는 걸 보고 이 일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권유해서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직장을 다니셨습니까? 전에는 삼류 건설회사 직원으로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대리운전이라도 해보자. 예. 실례지만 연세가 59년생이니까 지금 55세 만으로. 그렇군요. 예. 자녀들은 다 컸습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늦게 결혼하는 관계로 지금 대학교 둘 하고 고등학교 3 하나 있습니다. 아이고. 돈 들어갈 때가 아주 그냥 많군요. 네. 그렇죠? 네. 우리 김 회장님은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셨어요? 저도 다른 대리기사님들과 마찬가지라 보는데요. 어찌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이 닥쳤고 무엇이건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시작을 했죠. 4년 전 시작하실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던 직장에서 그만두시게 됐다든지 그런 거죠? 제가 이제 무역을 좀 하다가 사업을 좀 하시다가 현실은 참 소설보다 더 재밌다 생각 드는데요. 좀 무역이 잘 될 뻔했는데 그때 일본에 대지진이 터졌죠. 아이고, 그렇죠. 그때 직격을 받고 죽지 않은 게 다행일 만큼 현실이 참 아주 여러 가지 소설 같은 사연들이 많습니다. 지금 자제분들 역시 돈 들어갈 때가 많습니까? 저도 결혼을 늦게 해가지고 저는 아직 초등학교 학생이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요. 올해 58년 개띠라서 저도 적지 않은 나이인데 잘 열심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두 분은 이 대리운전 일만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도 하시면서 또 대리운전도 하시는 겁니까? 저는 현재 대리운전을 주 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을 어떤 모색을 한번 해보려고 애를 써도 어떤 특별한 계기나 어떤 특정한 할 만한 직업 자체가 아직 사회적으로는 형성이 안 돼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 회장님 역시 협회 회장까지 하시니까 다른 일 못 하시겠네요. 네, 저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소위 불량업체들이 저희들이 권익운동을 한다고 일거리를 잡지 못하게 제 일을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뜁니다만 형편이 더 어려워져가지고 좀 다른 일도 조그맣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이 일이 중심이 돼야죠. 전국의 대리운전 기사 몇 명쯤으로 추산됩니까? 저희들은 통상 15만 명에서 20만 명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15만 25만 명 가운데 그냥 대리운전 일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까? 아니면은 낮에 또 다른 일도 하고 밤에도 또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까? 한 반반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대리운전만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일도. 대리 일을 하면서도 뭔가 끊임없이 다른 일을 찾는 이게 대리기사들의 현실입니다. 보통 몇 시에 출근하시게 되는 거예요? 출근이라고 하는 개념이 참 애매합니다만. 보통 7시부터 준비를 해서 8시 반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8시 반 정도 저녁 나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보통 4시에서 5시. 새벽 4시에서 5시. 새벽 4시에서 5시. 8시간에서 9시. 맨 처음에 딱 나오면 어디 가는 위치가 정해져 있죠? 김정철 씨는 어디로 가세요? 저희 집 부근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디시죠? 저희 집은 자양동입니다. 거기 부근에서부터. 네. 잠실대교 북단. 김 회장님도 시간대는 비슷하세요? 네, 비슷한데 저는 집이 송파라서 집 근처나 주로 이제 대리기사들이 많이 이렇게 합니다만 강남 쪽으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일을 잡아나가는 이런 과정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럼 하루에 보통 몇 건의 일을 맡게 되는 겁니까? 평균적으로 잡게 되면은? 평균적으로 잡게 되면은 약 한 1시간에 한 건을 기준으로 해서 한 6건 정도 7건. 많으면 9건도 하겠지만 보통 6건에서 9건 사이. 평균 6건, 7건. 6, 7건? 네, 6, 7건. 다른 주변의 기사분들도 대부분 그래요? 거의 그렇게 비슷비슷해요? 할 수밖에 없죠. 전임으로 하는 기사들이 그렇다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참 애매한데요. 그러니까 시간대를 몇 시에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나왔다고 바로 그때부터 근무한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코를 처음에 잡아야 이제 그게 일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요즘은 갈수록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 일하는 시간들이 보통 늦어져요. 네. 그래서 보통 아침까지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 하루에 몇 건이냐도 중요하지만 매출이 한 돈 10만 원 정도 매출 올린다. 그럼 그중에서 한 6만 원 정도 벌어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새벽 4, 5시까지 이 일만 하시는 분들. 네. 그럴 때 그 아까 뭐 6건이나 7건이라고 그랬을 때 매출이 10만 원 정도인 건가요? 그렇죠. 요즘은 시내에서 움직이는 건 점점 또 대리운전비가 내려가가지고. 예. 옛날 작년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한 건당 한 15,000원 정도 평균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뭐 12,000원, 만원, 뭐 그렇죠. 12,000원, 13,000원 그 정도 수준이 참 어렵습니다. 하루에 6만 원. 근데 또 주말엔 또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일날에는 돈 10만 원 사실 매출도 쉽지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계절적으로 틀리고 예를 들어서 1월 달이나 2월 달은 제일 힘든 시기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하루에 10만 원 매출 못 올리는 경우도 물론 많죠. 근데 주말이나 그나마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 밤이 이제 그때는 한 15만 원 찍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평균 잡아서 토요일 일요일도 하세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항상 하고 오히려 협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리 일을 할 시간이 줄어드니까 여기 주말이나 일요일 날에도 해서 발송을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은 아무래도 좀 손님이 뚝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아까 저 경남 지역은 86%가 월 수입 150만 원 미만이다 그러던데 그렇습니까? 두 분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 경험도 그렇고 저희 주변도 그렇고 물론 이제 좀 더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회사를 2개, 3개 그리고 보험료도 2배, 3배 내고 프로그램도 여러 개를 써서 주로 이제 그런 이제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 열심히 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크게 그 나가는 비용이나 들어가는 시간 이런 거에 비한다 그러면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 보고 평균은 전일적으로 근무해서 한 150만 원 정도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뭐 그냥 평균 잡아서 10만 원 매출에 6만 원 수입 그러셨는데 그 관계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 업체하고 대리운전 기사가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시장 자체가 굉장히 그 난무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난무하는데 실제로 계약 관계를 맺는 경우도 거의 드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오더를 잡는 건데요. 핸드폰에 있는 대리운전 오더 중개 프로그램을 써야 돼요. 근데 그걸 쓰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 거죠. 첫째는 뭐 운전 면허증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리운전 회사에 강제로 소속이 돼 있어야만 그리고 보험료를 내야만 프로그램을 살 수 있는 그 권한이 생겨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런 비용들을 다 이거저거 제하고 나면 이제 10만 원에 6만 원인데 우선 수수료가 20%가 나가죠. 20%가 수수료. 매 건당. 그렇습니다. 업체가 20%를 가져간다 이거죠. 가져가는 거죠. 사실 그 자체 적은 게 아닌데. 물론이죠. 저희들이 거기서 이제 보험료를 내고요. 매 건당 보험료를 따로따로 내요? 매달 냅니다. 월별로. 매달 보통 요즘은 한 7만 5천 원, 8만 원 이렇게 냈죠. 내는데 보통 이제 일을 좀 더 많이 하려면 이 보험을 2개 드는 경우도 많아요. 2 회사를 소속이 돼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얘기하려면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한 회사에 소속되는 것도 2 회사 소속돼 있으면 아무래도 일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려면 보험료를 각각 따로 드는 경우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대리운전 오더 소위 프로그램 그럽니다만 이거를 이제 개당 15,000원씩에 매달 사는데요. 이것도 매달 돈이 나가요? 이건 한 서너 개 정도 사고 또 많이 사는 사람은 더 많이 사고 이렇게 해서 나가고 저희들이 이제 매달 그리고 또 이제 보험 이제 벌금이라 해가지고요. 벌금은 어떨 때 내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오더를 잡았는데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사가 취소하는 경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목동에서 강남 가는데 가격이 얼마다. 이 스마트폰에 조그만 화면에 순간적으로 뜨는 거거든요. 그걸 먼저 경쟁적으로 캐치하는 건데 캐치하다 보면 가격이 맞지 않거나 또는 출발지나 목적지가 애매하거나 할 때는 취소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건당 얼마씩 벌금을 내요? 이제 그 회사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로지 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제일 큰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그래서 사실 원망을 많이 받는데 건당 500원 또는 1,000원씩 듣고 있는 거죠. 뭐 500원, 1,000원 그 자체는 큰 돈은 아니지만
하루에 검색하는 횟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죠. 대리운전 업체는 지금 총 몇 개 정도나 있는 걸로 추산됩니까? 작년 말쯤에 국토교통부에서 대리운전 시장에 대한 통계조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네. 프로젝트를 해서. 그래서 결과를 나온 거 보는데 이분들도 참 애매한 게 그 자료를 보니까 이 편차가 너무 커요. 왜냐하면 대리운전 업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저 같은 경우도 전화를 한 대 올려놓고 하면 저도 이 대리운전 업체 사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디다 뭐 등록하거나 신고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예.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예. 우선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에 예. 서로 컨택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쓸 수 있는 권한만 받아버리면 그걸 기사한테 중개를 해서 팔아먹고 예. 기사를 모아서 거기서 기사 장사하는. 예. 그러니까 1인 사장들이 많기 때문에 예. 큰 회사도 물론 있습니다만 이게 이 대리운전 업체가 몇 개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의미가 없을 정도가 돼버렸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하나씩 시장 정비가 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그렇군요. 우선 실태조사부터가 안 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좀 아까 김 회장께서 초반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대리기사들의 어떤 권익 보호를 위해서 목소리를 좀 내니까 일을 안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사야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다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 이제 저희들이 작년에 그 대리기사들부터 가장 원성을 많이 듣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예. 그 업체들을 저희들이 고소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국정감사 증인으로까지 불러냈고. 어떤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먼저 해 있는 상태인데요. 예. 대리운전 시장 자체는 정상적인 운영을 통해서 먹고 사는 시장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예. 수수료가 20%면 그것도 적지 않은 건데요. 예. 워낙 무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광고비가 더 어디서 나오겠냐고요. 20% 수수료에다가 대리기사들한테 그 오더 취소를 명분으로 해서 벌금을 먹고 그리고 이제 보험료 일부를 횡령해서 많이 문제가 되기도 했죠. 네, 보험료를 받아놓고 보험은 가입 안 하고 이런 경우도 있다. 안 하거나 또는 중간에서 일정하게 리베이트 비용으로 떼먹는다. 예. 저희들 100만 원씩 내는 그 거의 1년에 100만 원 적지 않은 보험료인데 그 보험 보장 내용이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궁극적으로 대리기사와 일반 그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제 제소하셨다. 그렇습니다. 예. 그랬더니 일을 안 준다는 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프로그램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프로그램을 막아버려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로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예. 로지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작동시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일을 못하게 만드는 그걸 거죠. 또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네요. 이게 무슨 고용관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고용노동부의 불공정 노동행위다 뭐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저희가 재작년에 새벽에 저희는 새벽에 집회를 하죠. 새벽에 집회를 해서 3,000명의 동료기사들을 서명을 받아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우월적 지위를 위한 불공정 행위로 저희들이 신고를 해놨는데 뭐 아직도 그런 것들이 뭐 연년째 그냥 처리가 안 돼 있고 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어찌 보면은 대리업체도 그 무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대리기사분들도 또 무한 경쟁을 하고 있고 이다 보니까 관계 정립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네, 그런. 그 관계 정립이 안 돼 있을수록 사실은 업체가 우위에 서가지고 기사분들은 그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로군요. 무한 경쟁 속에서 업체들도 끊임없이 자기들도 무한 경쟁에 살아남는데 그 최종적인 모든 피해와 부담은 대리기사들이 져야 되는 거고 그걸 전제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죠. 네. 자, 이제 회사와의 관계를 짚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 김정철 씨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네. 거의 100% 취객들 아닙니까 사실? 뭐 거의 취하신 분들 있죠. 그렇죠. 예. 참. 그래서 못 볼 꼴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 취기로 여러 가지 뭐 시비도 붙고 집도 잘 안 알려주고 또 요금이 비싸다 싸다 이렇게 따지면 정말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싸울 수도 없고 다툴 수도 없고 또 심한 경우에는 참 뭐 어떤 불상사도 나타나긴 나는데 이제 그러한 것을 조정해 줄 만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죠. 굉장히 약하죠. 정말 진상 고객 어떤 고객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이고 말할 것도 없죠. 돈을 요금을 막 길바닥에 뿌리면서 주는 분도 있어요. 하하. 그래 뭐
아주 힘든 고객도 여러 분 있는데 예.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면 안 되겠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만나도 사실은 그런 분을 또 만날까봐 사실은 두려운 거죠. 막 괜히 시비 걸고 뭐 그렇죠. 욕설하고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욕설하고 시비 걸고 제일 힘이 듭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가장 우리 대리기사가 어려운 것이 계속 운전을 해 나가다가 이 당황을 해가지고 사고가 날까봐 가장 걱정이죠. 그러게 말이죠. 운전을 하는 데부터 시비 걸어봤거든요. 그건 정말 답이 없죠. 핸들을 잡고 막 흔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 뭐 계속 갈 수는 없는 거고. 아니, 가는데 핸들을 흔들어요? 핸들 잡고 뭐 싸우는 건데. 그러면은 아주 겁이 나죠. 사람들 술 먹으면 다 개가. 근데 술이 깨고 나면은 미안하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네네. 예. 그렇지 않은 진상이 아닌 고객들이 사실은 더 많죠. 아,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그러세요. 점잖게 가시는 분들이 더 많죠, 사실. 예. 내비게이션으로 자기 집을 미리 찍어주시고. 그렇죠. 또 도착해서 참 잘 왔다고 이렇게 인사할 때, 그때가 가장 보람되죠. 네. 그때는 정말 참 이런 직업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밤을 꼴딱 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네. 4-5시에 들어가신다 그러면 아직 이제 아침에 해 뜨면서 주무시게 되는 셈인데 다들 건강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보통 한 1년, 2년 때는 어떤 그 경제적인 역사정에 의해서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니 체력이 떨어져서 안 돼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요즘은 쉬고 있습니다. 한 1년 전부터. 체력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같은 동료 입장에서. 예. 또 대리운전 기사에 대한 뭐 주변의 시각이랄까 시선이랄까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특히 저는 뭐 거의 권익운동으로 이제 일을 한다고 해서 보면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이 많습니다. 예. 그나마 라디오 방송은 덜한데 예. 그 며칠 전에도 보면 그 뭐 저기 통신사에서 통신마비 때문에 대리기사들이 피해를 많이 받고 맞아요, 그 맞아요. 때문에 저도 이제 몇 번 방송 출연하고 그랬는데 예.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왜 나가느냐? 왜 나가느냐? 제가 사실 저가 아직 아들이 어린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남에서 이제 학원도 좀 하고 우리 아들이 학원 원장인 아빠의 학원에서 숨바꼭질도 하면서 네. 그 여선생들한테 귀여움도 많이 받고 이렇게 자란 아이인데 그런 추억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아들은 아빠가 대리기사 하는지를 모르죠. 그런데 텔레비에서 얼굴 나와버리고 누구 아빠는 학원의 원장님이라는데 알고 있으면 대리기사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저희들이 참 이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엄연한 하나의 산업으로 그렇습니다. 성장해 있는데 우리 대리기사 협회에서는 앞으로 이게 좀 뭔가 정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국회의원님 문병호 의원을 통해서 그 대리운전업법을 입법 발의시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상임위 국토교통이 법안 심사 소위로 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가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기사와 소비자. 그렇죠. 이 3자가 공정하고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시스템 운영하면서 대리운전 시장이 발전돼야 되는 시장인데 사실 이게 일종의 좀 신규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 그동안에 그냥 그 술집 부근에서 전화로 주고받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 진화된 측면이 있어요. 맞아요. 서로 오다를 공유하면서 가격이 다운되고 누구든지 쉽게 대리기사를 볼 수 있는 이런 발전 과정이라고 저는 보는데 너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보니까 이 발전되고 확대된 시장 속에서 그야말로 정글들만 정글 속에서 그냥 야수들만 살아남는 최종적인 먹이는 대리기사가 되는 그리고 그 최종적인 또 서비스의 질의 하락은 일반 시민들의 피해를 보는 이런 시장이 돼 있죠. 그래서 우선 법적인 정비가 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업체들도 좀 등록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좀 받게 만들고 그리고 업체와 대리기사들과의 관계도 좀 되고. 공정하게 또 계약서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두고 뭔가 좀 규칙을 하나하나 시작해야 되는 사고나 보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정당하게 좀 이렇게 그런 단계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대리기사들도 사실은 좀 정비돼야 할 부분이 많죠. 물론이죠. 알겠습니다. 이게 엄연한 하나의 산업으로 이미 성장을 했고요. 또 많은 시민들이 이걸 통해서 편익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좀 나서서 이 대목은 법과 제도를 좀
하나씩 정비시켜 나가는 출발선에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고. 그게 될 때까지 참 빨리 시간이 단축돼야 될 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소망하는 게 있다면요. 법은 사실은 필요하지만 그 시간이 많이 걸리죠. 지금 당장 현실에서는 대리기사 자체들이 업자들에 의해서 무한 횡포의 피해를 보고 있고 하는 일은 고되고 수입은 형편없고 이런 속에서 결국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라도 우선 들쭉날쭉한 요금 체계부터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표준 요금제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최소 한도의 상식적으로 통할 수 있는 서로 규칙들을 만들어서 서로 간에 그 부분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마지노선을 잡아야 되고요. 이런 표준 약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 전국 대리기사협회도 노력을 합니다만 업체들도 서로 호응이 돼야 되고 그렇죠. 무엇보다 이제 국토교통부나 업체들의 협의체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 대리기사도 모래알이지만 업체들은 더 정말 모래알입니다. 그래요. 지금 전국 대리기사협회에는 몇 분이나 가입해 계신가요? 지금 대외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입 회원이 3,000명입니다만 물론 그것도 적죠. 근데 실제로는 그것도 좀 안 돼 있고 그래요. 앞으로 많이 모아야 되는 과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전국에 15만에서 25만을 추산하는데 3,000명도 안 되는 여기도 이제 시작이고 모래알이다 이런 말씀하셨고 아무튼 매일처럼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뭐 하나 되어 있는 게 없는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대리기사분들 좀 혹시라도 이용하시게 되면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 말씀 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이분들 보람을 느끼는 일이라고 하니까 같이 좀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대리기사협회 김종용 회장 또 대리기사이신 김정철 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